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경동제약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최근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급등했죠. 이렇게. 근데 전량 매도했습니다. 이제 급등한 김에 갖고 있던 거 그냥 전량 매도했는데, 과연 잘한 건지. 주식 투자가 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과연 이번에 매도한 게 잘한 건지를 보면서 또 다음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매도했냐, 그리고 또 잘한 거냐, 이런 걸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경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12일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죠. 12일 날 상한가를 아예 쳤으니까요. 근데 왜 주가가 급등했냐? 그거는 한번 이 기사를 한번 보면 이건 헤럴드 경제 기사인데요. 이제 경동제약이 이틀 연속 강세다. 그래서 경동제약이 이제 부시라민이라는 요 약에 관한 관련주로 분류된다. 그래서 이 부시라민이라는 성분이 캐나다 제약사 리바이브 테러피틱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 3상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동제약 주가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임상 3상 결과에서 이제 유효성이 입증되고 효과가 있다라고 입증이 되면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허가가 나겠죠. 근데 경동제약은 지난해 말 식약처로부터 부시라민 원료 수출 허가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이 원료를 생산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만약에 이제 부시라민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허가를 받고 생산이 된다고 하면 원료를 수출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매출이나 실적에 도움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동제약이 최근에만 이렇게 막 주가가 급등했던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이제 올해 이제 한 7월에서 8월 사이에도 7월에서 9월 요 정도 사이에도 한 주가가 급등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덱사메타손 관련주로 해서 덱사메타손이라는 성분이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가 돌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제 하락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부시라민이라는 성분으로 다시 한번 또 급등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그냥 경동제약은 많이 갖고 있지 않아서 그냥 생각 없이 있다가 18,000원까지도 막 올랐네 이러면서 이거 뭐야 왜 못 팔았어 하면서 16,000원 예약 매도 걸어놓은 게 있었는데 그 16,000원 예약 매도 걸어놓은 게 이제 그 8월 27일 날, 요날 이제 16,000원에 좀 매도가 됐고요. 그때는 한 10% 정도 갖고 있는 거에 10% 정도만 매도를 했고 남은 거는 이제 좀 계속 오를 수도 있으니까 18,000원까지 또 오르지 않을까 하고 18,000원 예약 매도 걸어놨는데 주가는 그냥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18,000원 예약 매도 걸어놓은 게 우습게 쭉 주가는 빠져서 그냥 계속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13,000원대까지 13,450원까지 상한가 치고 계속 올라서 13,000원대 좀 반 정도 팔고 뭐 14,000원, 15,000원대 이렇게 팔다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서 15일날 금요일날 14,150원을 마지막으로 전량 처분을 했는데요. 과연 잘 판 거냐 이거를 좀 알아봐야겠죠. 그러면서 이 부시라민이 코로나 치료제를 허가받을 경우 과연 이제 경동제약의 수익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머크에서 또 몰루피라비르라고 코로나 치료제 신약이 또 나올 준비를 하고 있죠.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아까 부시라민이랑 틀리게 코로나 전용 치료제라서 이것도 머크에서 이제 새로 출시될 예정인데 요거랑 부시라민과의 차이점은 뭐냐, 각각 장단점은 뭐냐, 이런 것도 좀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럼 일단 부시라민이 뭐냐, 이걸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부시라민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원래 쓰이던 약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로 새롭게 이번에 신약으로 개발된 약은 아니고 원래부터 30년 이상 사용해 오던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안전성은 어느 정도 입증된 약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 원래대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쓰던 약을 이제 캐나다 리바이브 테러피틱스에서 코로나 치료제로도 이제 임상 실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로도 쓰일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고 하면 판매량이 막 급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경동제약에서 이제 원료 수출을 허가 받아놨으니까 원료를 수출하면서 추가 매출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회사가 캐나다 회사가 꼭 경동제약에서만 산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미 나오던 약이고 그리고 또 임상 3상에서 만약에 허가를 못 받으면 코로나 치료제로는 또 못 쓸 수도 있겠죠. 근데 경동제약에서만 산다는 보장은 없는 게 이게 지금 많이 쓰이는 약이고 30년 이상 된 약이기 때문에 이 성분을 부시라민이라는 성분을 만드는 회사가 또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 회사에서 꼭 경동제약에서 산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실제로 시판 중입니다. 그래서 종근당 리마틸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부시라민 100ml짜리인데
지금 시중에서도 팔고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팔고 있고 보험 수가는 한 알에 446원이라서 한 알에 400원 정도 넣으면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뭐 싼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의료보험 처리되고 하면 하루 3번 하나씩 먹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일치 처방 받아도 한 4에서 5천 원 정도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비싼 약은 아니다. 그래서 소비자 부담이 큰 약은 아닌데 코로나 치료제로 사용될 경우에는 며칠 먹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건 염증 완화 효과가 있는 거니까 바이러스를 죽인다기보다는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폐렴으로 가지 않게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이니까 좀 길게 먹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그 보여드렸던 요 몰루피라비르 요 그 머크에서 개발된 신약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실질적으로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이러스 치료하는 약이고 코로나19 전용 신약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 면에서는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면에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먹이냐면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증상을 보이는데 더 심해지지 않게 하는 약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나 먹게 하기보다는 중증으로 갈 확률이 높은 환자, 그러니까 나이가 많거나 이제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해서 좀 심해질 수 있는 환자한테 먹이는 용도로 쓰여지겠죠. 그래서 이게 한 명분, 그러니까 한 사람당 먹는 분량이 한 700달러 정도로 미국에서 그 계약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 돈 따지면 한 83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4알씩 하루 2번 총 하루 8알을 먹고 총 5일간 먹는 거, 총 40알이 8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딱 처방 받아서 먹을 때 83만 원 정도가 되는데 한 알로 따지면 2750원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부시라민이 446원이니까 요거는 거의 뭐 한 46배 정도 가격대니까 거의 50배 되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부시라민은 몰루피라빌에 비해서는 굉장히 싼 약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요거는 이제 뭐 보험 적용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25만 2천 원 정도 30% 부담한다면 25만 2천 원 국가에서 좀 많이 적용해주면 4만 원에서 9만 원대에서 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고 참고 삼아 그냥 상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보험이 아예 적용 안 되면 83원에서 90원 정도 사게 될 수 있다. 근데 부시라민이나 몰루피라비드 모두 코로나 치료제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뭐 부시라민의 장점은 안전하다는 거죠. 이미 많이 사람들이 먹어왔고 30년 이상 사용해 온 약이니까. 근데 이게 부시라민은 바이러스를 없애는 약은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이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몰루피라비르가 훨씬 좋을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약이니까. 그리고 용도가 서로 원리가 틀리기 때문에 둘 다 승인 받으면 둘 다 같이 복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는 몰루피라비르로 억제하고 염증은 또 부시라민으로 억제하면서 두 개를 같이 먹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시라민이 이제 임상 3상 통과해서 그 코로나 치료제로 허가를 받으면 매출이 늘 수 있을 텐데 이게 몰루피라비르처럼 엄청나게 막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약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이 제약사에서 허가를 받아도 꼭 경동제약에서만 산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그 경동제약의 수익성의 한계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뭐 호재긴 호재죠. 만약에 임상 3상을 통과한다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임상 3상을 통과하면 주가는 뭐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임상 3상을 통과하면 그래서 확실히 부시라민이 이제 이름이 참 부시라민 하여튼 예, 임상 3상을 통과하면 주가는 다시 급등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저는 굉장히 속이 쓰리겠죠. 다 팔았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임상 3상을 통과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하긴 할 테고 근데 이걸 통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지는 조금 예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경동제약의 현재 상황을 좀 보면 그 금요일날 종가가 13,600원이고 시가총액이 4,185억이거든요. 근데 퍼가 좀 높아요. 그래서 이제 30배가 넘기 때문에 보통 30년 돼야 원금 회수한다는 얘기니까 퍼는 좀 높고 PBR은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닙니다. 1.32 정도라. 근데 올해 아까 그 예상 주당 순자산이 한 10,000원이 좀 넘기 때문에 그 저번에도 이제 이렇게 막 이때 다 팔지 못했어도 그냥 계속 보유한 이유가 9,000원대 사기도 했고 이 워낙 자산 정도를 비하면 주가가 9,000원이면 싼 거니까 그냥 계속 들고 있은 거죠. 뭐 어쨌든 굳이 팔 이유가 없으니까. 다만 이제 하루에 30% 이상 급등하고 하니까 이제 이번에 어느 정도 매도해서 이제 다 청산한 상태고요. 근데 그 이제 PBR은 한 1.32 정도고 근데 ROE가 낮아요. 요게 문제이긴 합니다. ROE가 4% 정도라서
ROE는 뭐 다 아시겠지만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버냐는데 4%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버는 정도라서 ROE가 낮아서 이제 조금 그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근데 과거 10년, 7년, 5년 ROE 평균을 내보면 7에서 6, 5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4 정도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ROE가 계속 낮아지는 추세라는 건 이제 ROE가 유지해야 그래도 수익성을 유지하는 건데, ROE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거는 수익성이 그렇게 좋아지고 있는 건 아니어서 목표가를 산정하기가 좀 어렵다. 계속 조금 재산에 비해서는 돈을 잘 벌고 있지는 못하다. 그리고 경동제약이 사실 전문약 시장이 더 큰 회사라서 일반인한테는 좀 생소하죠. 그날은 정도가 좀 유명한데, 일반 약으로 해서 매출을 막 크게 키운 면은 또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전망을 좋게만 보긴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전량 처분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부실함인이 임상 3상 통과하고, 새로운 신제품이 또 히트를 친다면 주가는 다시 또 급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뭐 이거 4일 동안 매도 나눠서 판 거를 뭐 분할 매도라고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분할 매도 해야 되는 이유, 뭐 제가 분할 매도 하는 이유는 이제 목표가보다 더 높게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예상한 가치나 그 가격보다 주가가 더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근데 그래서 이제 팔고 나서 막 주가가 오르면 속쓰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할해서 파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속쓰렸던 경험이 오래 있죠. 이제 바로 그 신일제약인데, 신일제약은 워낙 옛날부터 갖고 있던 회사였는데, 012790 이게 신일제약 주가인데요. 제가 이제 신일제약을 옛날에 산 거라서, 정말 옛날에 산 거라서 뭐 한 3,000원, 4,000원대 이때 샀어요. 매수 평균 가격이 한 3,846원, 뭐 3,000원, 4,000원대 샀는데, 주가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이제 이때도 덱사메타손 때문에 올랐죠. 덱사메타손 때문에 오르고 막 해가지고, 야, 많이 올랐네. 뭐, 이거 뭐 한 8,000원 하던 게 12,000원까지도 올랐네. 그래서 12,600원에 팔았죠. 12,600원에 이제 거의 다 팔았는데, 그 12,600원에 팔고 나서 막 주가 급등해서 56,000원까지 오른 거예요. 물론 지금 많이 떨어서 13,300원이지만, 그래도 제가 판 거보단 비싸네요. 그래서 이제 막 5만 원대까지 오르는 이걸 보고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12,600원에 난 팔았는데, 야, 12,000원, 15,000원 요 정도에 때 팔았거든요. 이것도 뭐 산 거에 비해서는 뭐 많이 남겨서 팔았다고 생각했지만 5만 원까지 올랐으니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그래서 주가라는 건 가치랑 상관없이 막 너무 급등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12,600원에 팔고 56,000원까지 오른 이걸 보고 속이 쓰린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반대로 또 그 주가라는 건 또 이제 이렇게 분할 매도 하려고 하다가 또 못 팔렀는데 막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요번에 경동제약이 그랬죠. 경동제약이 011040 요때 이제 16,000원대 요때 다 팔았으면 또 좋았을 텐데 16,000원대 팔지 못해서 이렇게 주가가 막 떨어진 걸 그냥 보고만 있었으니까,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주가라는 거는 이제 내가 생각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오르기도 하고 또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할해서 매도하는 게, 또 살 때도 분할해서 매수하고 팔 때도 분할해서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반영했거나 매수 이유가 사라졌다면 미련을 두기보다는 매도하자. 그래서 지금 ROE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이 회사를 샀겠죠. 수익성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ROE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마침 또 이제 자산 대비로도 비싸졌고, 그리고 이제 요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이슈로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걸 기회로 좀 매도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과연 잘한 걸지 아니면 그 잘한 게 아닐지는 또 지켜봐야겠죠.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막 주가가 급등하면 제가 막 속이 쓰리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위로에 이제 좋아요라도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그 혹시라도 제가 여기 이제 그 언급한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바로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또 저랑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다면 역시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